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엔 당신이 올 자리가 없어요. 우리 집엔 당신이 올 자리가 없어요. 며느리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마치 누가 제 가슴을 주먹으로 한번 세게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어디 사는 몇 살이신지, 무엇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과 닿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들이 결혼한 지 3년. 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과 며느리만이 제 마지막 가족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길래 혹시 몰라 미역국을 끓여두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모양 김도 사고 며느리가 좋아하던 무말랭이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 우리가 갈게. 너무 반가워서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에 사는 저에게 아들과 며느리가 오는 건 1년 중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집을 치우고 이불을 털고 방을 따뜻하게 덮이고 머릿속으로 계속 그렸습니다. 둘이 오면 뭐 해줄까? 어떻게 맞이해줄까? 그런데 방문 앞에서 벨이 울렸을 때 평소와 뭔가 달랐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어 있었고 아들도 어딘가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야 해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며느리는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아들은 눈을 못 맞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 저희 집으로 오시려고 했죠? 그래, 가려고 했지. 너희가 부르지도 않아도 내가 갈 자격이 있나 싶어도 그래도 보고 싶으니까. 며느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우리 집엔 어머니가 올 자리가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도 듣고 싶지 않을 말, 어떤 가족도 쉽게 건네서는 안 되는 말, 그 말 한 줄이 70년을 살아온 제 인생을 한순간에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저희 부부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시 멈춘 뒤 칼처럼 정확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우리 사이를 흔들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그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이유는 제 마음을 찢는 또 다른 진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냥 이게 우리 둘한테 더 맞는 방법 같아서. 저는 아들에게 웃어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무너졌습니다. 그래, 니들끼리 살고 싶으면 그래야지. 난 괜찮아.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손으로 꼭 눌렀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의 얼굴조차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어머니는 도와주시는 마음이겠지만 저는 계속 긴장돼요. 긴장? 네. 제가 뭘 하든 어머니가 보고 계시고 제가 조금이라도 서툴면 죄책감이 느껴져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내가 너를 죄책감 들게 했다고? 어머니는 그런 뜻이 아니신 거 알아요. 근데 저는 장모님은 이러지 않으셨을 텐데라는 말을 들을까봐 계속 불안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미워한 게 아니라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어머니가 아시고 있다는 것도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저는 놀라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니들이 아이를? 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누구에게도 안 밝힌 건데 며느리는 제 눈을 바라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임신 준비하는데 어머니가 자꾸 챙겨주시니까 부담이 됐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릅니다. 나는 축하해주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는데 나는 그저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 손길이 며느리에게는 압박이었다. 아들은 그제야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한다. 너희가 나를 싫어한 게 아니라는 건. 그러나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정말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어.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끝내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분간 저희 집엔 어머니가 오지 않는 게 맞아요. 이제는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집엔 당신이 올 자리가 없어요. 두 번째로 들었는데도 첫 번째보다 아프네요. 하지만 이 말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모르는 아들과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을 더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된 건 며칠 뒤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마음을 계속 찔러댔습니다. 당분간 저희 집엔 오지 않는 게 맞아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난 계속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귀찮고 불편한 존재였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그 집을 망쳐놓기라도 했나?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이 가진 무게는 너무 컸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난 뒤로는 전화를 거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눈밑은 퀭했고 표정은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자마자 아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며느리 말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날 우리가 어머니께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아들은 손을 비비며 말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아내가 병원 다니고 있어.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왜? 어디가 안 좋아? 아들은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야. 마음이 아파서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우울증 초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내 아들 곁에서 늘 밝게 웃던 아이, 식탁에 앉아서 다정하게 밥을 먹던 아이, 우리 집에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작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마음이 아프다고? 나는 믿기지 않아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울증이라고? 왜 그런 거야? 아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엄마 때문이 아니라 엄마까지 겹쳐서 더 힘들어진 거야. 그 말은 칼처럼 정확하고 깊게 꽂혔습니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내내 때문이라고?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 들어. 엄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아내는 원래도 결혼 후부터 육아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불안이 심했어. 근데 아들은 조금 망설이더니 마침내 숨기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에 오는 날이면 아내가 전날부터 밤새 잠을 못 잤어. 내 가슴이 크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아내도 그렇게 말해. 그럼 왜? 아들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오는 날이면 아내는 내가 딸이 아니라 며느리라는 사실이 너무 선명해진대. 나는 그 말이 너무 낯설어 순간 이해하지 못했다. 며느리라는 사실이 선명해진다니? 아들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오시면 아내는 시댁의 기준, 시댁의 시선, 그 모든 걸 의식하게 된대. 나는 더 놀랐다. 근데 내가 그런 시선을 준 적이 없지. 그래서 아내도 더 힘들었던 거야. 나는 멍해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은 천천히 말했다. 엄마는 고집도 없고 잔소리도 안 하고 도와준다고만 하지 아내한테 부담을 준 적이 없어. 그래서 아내는 더 죄책감을 느꼈대. 죄책감? 그 단어는 내 마음을 더 찢었다. 엄마는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완벽한 시어머니였던 거야. 아들은 조용히 눈을 떨궜다. 그래서 더 부담스럽고 더 자신이 없어지고 더 우울해졌대. 그제야 나는 알았다. 며느리가 한 말. 우리 집엔 어머니가 올 자리가 없어요. 그 말은 미움이 아니라 혐오가 아니라 거절이 아니라 도와달라는 말조차 못하겠다는 절망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 아이가 나를 미워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반대였다. 그 아이는 나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나를 밀어낸 것이었다. 함께 있으면 본인이 무너질 것 같아서 나를 원망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걸 몰랐던 건 내가 아이의 마음을 보기보다 내 상처를 먼저 들여다봤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아내를 조금만 숨 쉴 수 있게 해줘. 엄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버틸 여유가 없대. 나는 그 말을 듣고 손을 입에 대고 한참 울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몰랐을까? 그리고 그날 나는 결심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 나는 한 발 물러서기로. 하지만 내가 물러난 자리에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건 그때는 몰랐다. 며느리가 숨기던 진짜 비밀은 아직 한 가지 더 남아 있었다. 아들이 돌아간 뒤 나는 긴 시간 동안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어두워졌는데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돌아왔습니다. 엄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엄마까지 더해져서 힘들어진 거야.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아내가 우울증 초기에 접어들었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아이를 더 힘들게 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내가 시어머니로 존재하기만 해도 그 아이의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잘못한 것보다 잘해준 것이 더 문제였다는 사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내 아내 잘 챙겨라. 엄마는 언제든 기다린다. 나는 최대한 가볍게 아무렇지 않게 썼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보내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더 힘들까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종종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아내 요즘 조금 좋아졌어. 약도 바꾸고 상담도 다니고 있어. 엄마가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조용히 한숨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며느리와 직접 통화하라거나 만나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연락을 피하는 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문을 제대로 열지도 못했습니다. 아, 어머님 어떡해. 그녀는 예의 바르게 인사한 뒤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를 내오지 않아도 된다며 그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님, 제가 이 말을 드려야 할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오래 끓여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딸, 요즘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거 이미 아시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부담을 줬다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절대 시어머님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네. 그녀는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우리 딸이 최근 들어 상태가 악화된 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몸을 굳혔습니다. 다른 이유요? 그녀의 입술은 잠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유산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몸의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내 손녀, 손자를, 그 아이가 그 무서운 일을 혼자 겪었다고? 그때 시어머님이 다녀가신 바로 그 주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내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우리 딸이 혹시 어머님께 임신 준비 중이라는 말을 털어놓을까봐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그 주에 아이가 떨어졌어요. 나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오신 날 내가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닐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계속 자책했습니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알아요. 저도 딸에게 계속 말합니다. 절대 시어머님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딸은 마음속으로 죄책감이 너무 커서 시어머님 앞에 서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 우리 집엔 어머니가 올 자리가 없어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보면 내가 너무 아파져서 나 자신을 견딜 수 없어서 라는 절규였던 것이다. 왜 아무도, 왜 아들조차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던 걸까? 왜 그 아이는 그 무서운 고통을 혼자 껴안고 있었던 걸까? 나는 크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 애한테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의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지금은 딸에게 시간을 주세요. 시어머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 감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아이가 나 때문에 마음을 졸여야 했을까? 나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다시 대화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 아이를 책임에서 밀어넣지 않겠다는 것. 그 아이를 다시 일어서게 할 방법을 찾고 싶다는 것.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내게 연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돌아간 뒤 나는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겪은 고통, 혼자 감당한 상실감, 그 아이가 왜 나를 피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볼 자신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를 보면 죄책감이 더 커지니까 내가 너무 완벽해 보였기 때문에 자신을 더 작게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뵐 수 있을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언제든. 다음 날 우리는 조용한 공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그때 말씀드린 말 정말 죄송해요. 그 아이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우리 집엔 어머니가 올 자리가 없다. 그 말 정말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조용히 흔들며 말했다. 그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랬던 거야.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유산한 뒤부터 모든 게 제 탓 같았어요. 어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제가 긴장해서 그게 아이에게 안 좋았던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절대 너 때문이 아니야. 어떤 엄마도 그런 일을 예상할 수 없어. 그건 죄가 아니야. 며느리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제가 더 무서웠던 건 어머니가 절 실망하실까 봐였어요. 그 말이 내 심장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실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 순간 그 아이는 나를 향해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였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떨리는 어깨가 품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자라고 싶어요.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우린 이미 가족이다. 나는 그 아이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다. 조금 멀어졌던 것뿐이야. 다시 가까워지면 되는 거지. 그날 이후 우리는 아주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는 상담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했고 아들도 옆에서 마음을 다잡아주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기분이 좋네요. 사진 하나 보내드릴까요? 작은 도시락 사진, 따뜻한 메시지, 짧은 통화. 하나하나가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이번엔 어머니가 계시면 제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날의 말. 우리 집엔 어머니가 올 자리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를 끝내버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상처의 고백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나는 확신합니다. 가족은 멀어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손을 내밀면 또다시 이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그 아이는 이제 나를 피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내 딸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